지난해 9월 연세대학교의 류석춘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수업 도중에 했다는 이유로 큰 파문이 일었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우익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위안부는 취업사기의 일종이다 라고 하여 그렇지 않아도 타고 있던 불에 기름을 끼얹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류석춘 교수는 최근 유튜브에 틀딱TV를 개설하여 한국 현대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 전문가인 그는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의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그가 주장한 위안부는 일종의 취업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옆에 역사 왜곡을 즐겨하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일본은 끝없는 망언을 통해 식민지배를 합리화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동북아 역사재단을 통해 올바른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 성과는 동북아 역사넷을 통해 접해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넷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데 고구의 자료로는 일본, 연합군, 중국, 대만, 태국 등 여러 나라의 근거 문서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중 당사국인 일본의 자료는 방대한 양이 한글로 번역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공식 기록 문서보다 피해자 개개인의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총 12분의 구술 체록과 2분의 체록 실패담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2004년 발간한 자료를 요약하였습니다. 공모 씨, 16세에 후처로 혼사를 치르자는 부모님께 반대하며 집에 있던 어느 날 일본 사람과 한국인 통역 마을 이장 3명이 집에 찾아옴. 비단 공장에 취업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고향에서 떠나기 싫고 일본말도 모르니 싫다고 거절하자 아버지가 화를 내며 남들 다 하는 일인데 가서 배워서 하면 되지 미운 소리나 한다는 핀잔을 듣고 가기로 결정함. 할 수 없이 가겠다고 대답을 하니 옆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기뻐하고 반면 일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함. 집을 나선 길, 일본의 비단 공장으로 가는 줄 알았으나 평양으로 감. 막상 가보니 여자들이 엄청 많은 걸 보고 비단 짜는 공장이라 여자들이 많다고 생각했으나 비단을 짜라고 시키지 않고 유곽임을 알게 됨. 조선 땅에서는 이런 일을 못하겠다고 먼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자 고향의 아버지로부터 서류를 받아 허가를 받고 중국의 위안소로 가서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됨. 김모 씨, 가만히 짜는 일을 하며 한편으로 일본군에 끌려갈까봐 일찍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와중에 일본 사람이 와서 바느질 미싱을 하는 공장에 가자고 함. 강원도 김가라는 안경제비 김씨도 말하기를 일본 군인 옷 만드는 공장에 가면 미싱도 배우고 돈벌이도 좋아서 가만히 짜는 것보다 낫다고 설득함. 돈은 붙여주는 거냐고 묻자 다달이 집으로 월급을 붙여준다는 답을 들었고 그러면 가난을 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함. 그 며칠 뒤 공장에 간다며 부산에 도착함. 정모 씨, 공출을 거부한 채로 아버지가 잡혀감. 그 약점을 이용해 일본군 군용품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1, 2년만 고생하고 오기로 결정하면 아버지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본인이 조금 고생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공장에 가기로 함.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서 공장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배를 태워서 대만에 내려놓음. 본인은 취업사기를 당해서 위안부로 갔으므로 지금도 누구한테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심. 강모 씨, 마을 이장이 처녀 공출을 해야 한다고 알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순사와 일본 군인이 집에 와서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을 놓고 데려감. 이장이 말하기를 배 짜고 천 짜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라 했지만 16세 어린 나이라 잘 몰랐음. 기차에 탔다가 내리니 중국이었음. 성모 씨, 동네에서 처녀들 모이라는 방송을 듣고 방앗간 앞으로 모였다가 총을 가진 일본 군인과 한국 사람에 의해 강제로 연행됨. 이모 씨,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집에서 아기를 보고 지내던 중 어머니에게서 다른 집에 수양딸로 가면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쁘게 부산의 우동집에 수양딸로 들어가는 줄 알고 감.
그렇게 꿈에 부풀어 갔으나 본인의 긴 머리를 양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자르길래 학교에 보내주나 보다 했는데 식모로 부리기 시작했고 뒷방에 술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받고 매춘을 강요함. 매춘을 거부하자 울산의 술집에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식모 생활을 하던 중 심부름 다녀오는 길에 모르는 남자들에게 끌려감. 기차를 타고 중국에 도착해서 비행장 공사일에 동원되어 일을 했고 거기 있다가 위안소로 들어가게 되었음. 임모씨, 소학교를 중퇴하고 고무신 공장에서 일을 하다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있던 중 샘물을 뜨러 갔다가 일본 군인과 한국 사람을 마주침. 아가씨들한테 해롭게 안 하고 좋은 데 취직시켜주겠다며 큰 공장에 사람이 부족하니 같이 가자고 함. 옷 만드는 법도 배우면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함. 집에 얘기를 하고 가야 한다고 하자 일단 가서 편지를 하면 된다고 하며 트럭에 억지로 타게 함. 열차를 타고 만주에 내려 아가씨들이 있는 요리집에 가니 주인이 일본인과 통하는 한국인 아주머니였다. 여기서 생활하다 다른 곳으로 팔려갔는데 중국에 있는 일본 군부대 근처 위안소였다. 노모씨, 번번에 들어가서 춤과 노래를 배우러 다녔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그만두고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과 밭을 메고 있던 중 일본 순사인지 헌병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강제로 기차에 태워져 만주 어디론가로 끌려감. 내린 곳은 일본 군부대가 가까운 곳에 있는 식당으로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다 오는 곳이었고 옆에서 술 따르며 노래를 해야 했음. 매춘을 거부하면 폭행을 당했고 일본군 숙소를 청소해주는 일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위문단 공연을 해서 상품을 받기도 함. 보수는 일자별로 나왔고 어차피 더러운 일을 하는 거 돈이나 벌어서 돌아가자고 함께 일하는 언니와 얘기하기도 함. 일본군의 도움으로 몰래 도망쳐 나올 수 있었고 오는 길에 서러워서 울면 일본어로 오카네가 나이 됐어요. 돈이 없나요? 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함. 장모씨, 일본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다가 돈을 훔치려던 일로 인해 그만두었음. 서울에 혼자 살며 하숙집을 하는 이모에게 가서 광목 공장을 다니려고 계획하였는데 영등포 역전에 내려서 어떤 한복 입은 남자가 공장에 가려면 따라오라고 하여 따라감. 그 남자의 집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아침 그 남자가 주는 밥을 먹고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이 만주 목단강이었고 벌판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위안소였음. 김모씨, 정신대 공출로 일본 공장에 가라는 통지서가 나와서 도망다니던 중 잡혔음. 일본인보다 일본 놈 앞제비 조선 사람이 겁나게 나쁜 사람이고 그놈들이 더 지랄혔다고 하심. 잡혀갈 때 한국 사람들에게 잡혀감. 배에 태워 데려가면서 일본에 가면 공장에서 돈 벌어서 집에 보내면 되고 공장에 가서 보면 큰 공장 규모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음. 그러나 일본에 있는 위안소로 끌려감. 증언 중에 한국 군인 이야기를 많이 하심. 일본군에 복무하던 한국인인 듯함. 김모씨, 대구의 야마다 공장이라는 실 푸는 공장에 가는 줄 알고 집을 나섰음. 처녀를 잡아가던 시절이라 차라리 공장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였으나 동네 할아버지가 기생 모으는 소개소로 넘긴 것으로 생각됨. 대구 소개소에 모여 있는데 시골 출신의 옷차림이 남루하여 팔리지 않으니 소개소에서 새 옷을 해 입히기도 함. 그렇게 해서 팔려나간 곳이 군인 상대하는 곳이었는데 전쟁이 끝날 시점이라 철수하는 부대를 쫓아다니느라 먼 곳까지 가게 되었음. 위안소 주인은 5, 60대 한국 사람이었음. 거리에서 떨고 있는데 지게꾼이 밥을 사줘서 얻어먹음.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로 보내달라고 하자 어떤 식당을 소개시켜줘서 그곳에서 일을 함. 그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그 지게꾼 왈, 유곽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낫다고 알려주자 유곽으로 가서 일하며 돈을 모아 고향에 돌아옴. 이미 버린 몸이라는 생각에 다시 군산, 여수 등 유곽과 요리집에서 일하다 애인이 생겨서 임신을 하게 됨. 후에 동두천에서 양키 물건 장사와 양키 섹시 장사를 함. 길모씨, 보물상을 하던 아버지가 작물 사건에 연루되어 잡혀가는 바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짐. 그러자 권번에 가서 소리를 배우러 다니다가 아버지 벌금을 내기 위해 만주로 가기로 결심하고 친구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감. 만주에 가서 무서운 주인 할머니가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다 성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짐.
조선으로 돌아와 총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권번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얘기하던 중 다시 중국에 가서 일하면 편안할 거라며 다시 중국에 가게 됨. 진술 중에 걔 중에 일본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참 착했어요. 세상 사람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할 게 없나 봐. 다 그 중에 또 좀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건가 봐요. 라고 하심. 해방되어 서울에 왔다가 돈을 좀 벌어서 이북의 고향으로 가려고 천안에 내려가서 접대부 생활을 하던 중 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서 고향의 가족들과 이산 가족이 되었음. 모두 12건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2004년 정대협에서 구술 체록한 자료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따르면 많은 수가 취업 사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에 따라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이미 오래전 일인데다 사건의 특성상 개인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 사기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동북아 역사넷의 누가 위안부인가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 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이 되기도 허위 사실이 되기도 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묻고 싶습니다. 정대협이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것인지 류석춘 교수가 옳은 말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보너스로 1944년 10월 27일 매일신보에 실린 군 위안부 모집 광고입니다. 종로구 낙원동 195번지 조선여관에 있는 허씨를 찾아오라고 하네요. 100년 역사였습니다.